지은이 처음으로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들은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식탁 앞에서 아빠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었고 아빠는 늘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날 무시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불행한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지? 아빠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틈새로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나와. 지은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지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너 진짜 네 아빠 판박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투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가만히 있는 것까지 그날 이후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닮았다는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난이었고 저주였고 이유였습니다. 엄마 선영은 남편과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말, 인생을 망쳤다는 말, 이 집에서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한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짧게 대꾸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엄마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닮은 얼굴, 말투, 침묵하는 태도까지 모두 이유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보면서 남편을 떠올렸고 지은에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꼭 내 아빠처럼. 지은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하면 잘못된 것 같았고 침묵하면 더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자꾸 아빠처럼 보였습니다. 눈매가, 입모양이, 표정이 엄마가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은은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했고 방문을 닫을 때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엄마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밥을 먹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지금 엄마 기분 안 좋아.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엄마의 기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집안 공기가 무거웠고 엄마가 조용하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을 하면 틀린 것 같았고, 웃으면 불편한 것 같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은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지은을 조용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은 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한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 엄마는 여전히 아빠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는 엄마 말 알아듣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는 진짜 답답해.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지은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엄마의 말을 들어주는 것. 엄마를 위로하는 것. 하지만 엄마는 지은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힘들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엄마는 몰랐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울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은의 삶은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엄마는 아빠에게 끝까지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싸움이 시작되면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거나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화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반항하지 않고 가장 도망치지 않는 존재, 지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의 하루가 망가진 날, 지은의 하루도 함께 망가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불렀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학교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았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엄마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넌 맨날 좋겠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네 아빠 때문에.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오늘 아침에 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왜 맨날 예민하냐고 했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무시하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뭘 말해도 듣지를 않아. 맨날 딴청만 피우고. 너도 봤잖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왜 대답을 안 해?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응이야? 제대로 대답 좀 해. 아빠가 그러셨구나 했어요. 그러셨구나? 엄마가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왜 꼭 그렇게 말하니? 꼭 내 아빠처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너 보면 더 열받아. 엄마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혼났습니다. 지은은 배웠습니다. 변명하면 상황이 커진다는 것도. 그래서 지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늘 사소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표정이 불만스럽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밥을 먹다가 실수로 물잔을 쏟았습니다. 물이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빨리 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조심 좀 하지. 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은 물잔을 바로 세웠습니다. 엄마는 젖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빠도 그래. 맨날 실수하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엄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조심하지를 않으니까 문제지. 지은은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 지은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면 지은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서러우면 지은이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면 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엄마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은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뭘 말해도 대답이 없고 항상 피곤하다고만 하고.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라도 엄마 말 들어줘야 해. 알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지은은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말 들어줘서 고마워. 지은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마음만 무너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를 닮았다는 말,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 엄마 말 들어줘야 한다는 말.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딸의 역할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착한 딸로 불렸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모두가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엄마 말씀 잘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감정을 대신 처리하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집과 학교를 오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측에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화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지은의 역할이었습니다. 먼저 사과했고, 먼저 웃었고, 먼저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아빠가 또 싸웠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관심이 없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좋아. 나도 이제 지쳤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가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나와봐.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지은은 엄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네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지은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결혼만 안 했어도 나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뭘 원하는지.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엄마 말 알아듣지? 엄마. 너만 있으면 엄마는 살 수 있어. 엄마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은은 점점 자기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모르고 서러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은은 그것을 눌렀습니다. 삼켰습니다. 감췄습니다. 엄나의 기분이 곧 집의 날씨였고 지은의 하루는 그 날씨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지은이 웃었습니다. 진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채면, 질문하면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지은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방문을 열고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엄마? 지은아, 너 공부 많이 했어? 응. 그래, 힘들지? 괜찮아. 엄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네 아빠랑 싸웠어. 지은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요즘 매일 싸우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대학 가면 집 떠나겠지? 그럼 엄마는 혼자 남는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혼자 사는 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 알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지은은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때?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진로는 정했어? 아직이요.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니?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 근처 대학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지은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네 인생이야. 네가 결정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 건가?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항상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엄마가 외로울 때, 엄마가 필요할 때, 자기 감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언젠가 싹을 틀지도 모를 씨앗.
지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은은 집을 떠났습니다. 대학에 합격했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쉬워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와야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지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기숙사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여전히 왔습니다. 항상 힘든 날에, 항상 예고 없이. 어느 목요일 저녁, 지은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은은 벽에 기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네 아빠가 또 나한테 그랬어. 내가 왜 맨날 우울하냐고. 안부는 없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아빠에 대한 증오가 바로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복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습관이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주는 건 너밖에 없어.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너한테 말하니까 살겠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동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한테 말하니까 살겠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버팀목인가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인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주말마다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엄마는 지은과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아빠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요즘 내 아빠는 나한테 말도 안 해.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 있어. 지은은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외로워, 이 집에서.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라도 자주 와줘야 해. 알지? 엄마. 지은은 일요일 저녁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잠깐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오늘 진짜 힘들었어. 엄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갔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은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화도 받을 것입니다. 끊으면 이런 말이 돌아올까봐. 이제 엄마도 귀찮지? 지은은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지은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또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지은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내 아빠가 또,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은 안 변해. 엄마의 목소리가 지쳤습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내일 면접인데. 면접? 그래, 잘 봐야지. 근데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듣고 있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끝났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지은은 면접 준비를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청을 잘합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지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면접 끝났어. 엄마가 답장했습니다. 수고했어. 결과 나오면 알려줘.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엄마의 감정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엄마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지은은 여전히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직장을 다닌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여전히 왔고 지은은 여전히 받았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네 아빠가 말해도 소용없지. 그 사람은 맨날 똑같아.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불만, 집안일에 대한 불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지은은 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너 덕분에 엄마가 버틴다. 알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멈췄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나 힘들어.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가? 엄마 전화 받을 때마다 힘들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나도 힘들 때가 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면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누구한테 얘기해? 엄마가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기댔나 보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엄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화났을까, 실망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참았던 것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지은은 답장했습니다. 응, 엄마. 주말, 지은은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지은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그게 네 탓은 아니었는데 너한테 다 쏟아낸 것 같아.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엄마가 미처 몰랐어. 지은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엄마와 지은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왜 힘들었는지, 지은이 왜 힘들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도 변하려고 노력할게. 너한테만 기대지 않으려고. 지은도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 선에서 할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은아, 지금 통화 괜찮아? 엄마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 엄마 좀 힘들었는데 얘기해도 돼? 응, 말해. 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1시간씩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늘 좀 우울했어. 근데 너한테 말하니까 좀 나아지네. 다행이다, 엄마. 너는 어때? 요즘 일은 괜찮아?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물어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프로젝트 하느라 좀 바빠. 그래, 힘들면 쉬어야 해. 알았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지은은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무서웠고, 엄마가 미웠고, 그럼에도 참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참으면 집이 조용해졌기 때문.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유지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는 버티기 위해 딸을 사용했고, 딸은 사랑받기 위해
자기 인생을 내줬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착한 딸도, 이해하는 딸도, 감정을 받아내는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은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엄마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아. 뭐 볼 건데? 엄마가 고르면 돼. 내가 예매할게. 알았어.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웃었습니다. 이야기는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한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분노를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삶을.